5에서 시제 부분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죠. 여러분, 시제를 배울 때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에 수와 태를 배운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수는 뭐예요? 단수, 복수 따지는 거잖아요. 그쵸? 태는 뭐예요? 능동태, 수동태를 따지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는 이 시제를 배울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오케이? 그래서 시제를 배울 때도 단수, 복수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신경을 써달라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시제 들어갑니다. 이 시제라는 친구는 사건이나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제 일어났는지 오늘 일어났는지 내일 일어날 건지 보여주는 거고, 첫 번째로 단순 시제 동그라미. 이런 단순 시제들은 가장 먼저 배워요. 왜? 앞으로 단순하지 않은 놈들 위주로 나올 거니까. 일단은 단순한 놈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시점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현재 시제는 현재 일어나죠. 반복, 습관, 사실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반복, 습관, 사실입니다. 냉큼 모시고.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거나 습관적으로 무언가 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현재 시제 쓰면 돼요. 여러분, 화목금에 해커스 와요, 안 와요? 오죠. 반복, 습관, 그리고 온다라는 것도 사실. 끝. 그때 이제 보통 쓰는 건데, 중요한 점은 동사 원형을 쓸 때가 있고 동사 원형에 s를 붙일 때가 있네. 이 말인즉슨 단수 복수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라는 거겠죠. 단수 주어일 때는 동사 s를 붙여주면 되고, 복수 주어일 때는 동사 s를 붙이면 안 돼. 아시겠죠? 여기서 수동태가 또 가미가 됩니다. 쿵짝짝 갑시다. 복수일 때는 RPP가 되고 단수일 때는 EGPP가 되겠죠. 이게 현재 시제의 단수 수동태, 현재 시제의 복수 수동태, 수태시가 다 가미된 저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런 현재 시제를 쓸 때는 명확하게 근거를 줘요. 이게 그 근거가 될 거예요. 이게 뭐냐? 시간의 부사들입니다. 보통 얼마나 자주 하는지 지금 빈도부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빈도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시간 관련된 부사들이 모두 근거가 되어줄 거예요. 어떤 시제를 써야 할지. 현재 시제를 쓸 때는 자주, 보통, 대개, 요즘이라는 표현들로 많이 쓰죠. 이게 현재 시제였고, 과거 시제는 동사 원형에다가 ed가 붙어가지고 과거 형태로 쓰거나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 예를 들어 go의 과거가 뭐예요? went, 이런 것처럼 불규칙하게 과거 시제로 변하는 동사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얘들은 주어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수 주어가 와도 그냥 ed 붙여주면 되고, 복수 주어가 와도 그냥 ed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수동태가 되면 그때부터 좀 고달파져요. 방금 전에 위에서 배웠던 이 수동태를 과거로 바꿔야 돼요. 자, R의 과거는 뭐예요? were PP. 자, is의 과거는 뭐예요? was P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수동태 이런 꼴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하며,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시간 부사들을 발견하면 너 과거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어제, 몇 시간 전에,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몇 년도에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과거 시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미래 시제라는 것은 추측이 들어가요. 예상이나 의지, 확률이 들어가는데 will과 be going to도 둘 다 미래를 나타내죠. 근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어떤 게 좀 더 의지에 가까워요? will이 훨씬 더 의지에 가깝고 be going to는 계획적인 것에 가깝죠. 그래서 누군가 그냥 will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 그때 그 기분을 표현하라는 느낌이죠. I will drink coffee, 커피 달리자 이런 느낌인데, I'm gonna drink coffee라고 말을 하면 야, 나 완전 진짜 마셔야 되겠어요. 계획했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수동태가 가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will 다음에 be, pp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바로 수동태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이러한 친구들, 시간의 부사 표현들과 함께 다니겠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캐치마인드. 이게 바로 현재 시제라고 보고, 과거는 무수히 과거, 미래도 무수히 미래로 가요. 이 보시면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공룡이 살던 데까지 갈 수 있겠죠.
미래도 그냥 완전 우리가 화성에서 공룡을 막 타면서 살 수도 있잖아. 미래에는. 그러니까 미래도 무한대고 과거도 무한대로 뒤로 뻗어 나갔는데 이렇게 시점을 표현을 할 때는 시간의 부사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하나의 시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 하나의 시점을 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점이구나.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시제다. 이 시점에 벌어졌구나.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요 시점에 벌어졌구나. 그래서 미래 시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시제는 좀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그림이고 가장 밑바탕이고 가운데가 현재, 왼쪽이 과거인데 시점을 잡고 쓰는 게 과거 시제, 오른쪽이 미래인데 시점을 잡고 쓰는 게 미래 시제겠죠. 물론 이거 쓸 때도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신경 쓰자. 오른쪽에 문제 푸세요. 화이팅! 화이팅! 금방 풀죠? 좋습니다. 다 풀고 친구의 답을 보는 여유 좋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지금 보니까 뉴스트런치가 복수기 때문에 둘 다 올 수 있네요. 미래 시제랑 과거 시제 둘 다 올 수 있는데 뒤를 보니까 next week네요. 어허이. 그럼 정답은요? 앞에 거 뒤에 거. 굿. 2번. 잭슨이라는 사람이 주어라서 저는 리스폰드를 바로 탈락시킬 것 같아요. 왜요? 잭슨이 단수잖아요. 단수면 동사 S 붙는 게 맞지. 그래도 시제를 따져보자면 usually가 현재 시제니까 같이 쓰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2 months ago, 2달 전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과거 시제. 정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4번 보세요. 이거는 둘 다 정답으로 후보로 올릴 수 있어요. 품사적으로는 둘 다 돼요. 품사적으로는. 문맥적으로 고르라고 한다면 뉴얼리에 동그라미 치고 최근에 생겼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럼 최근에 생겼으니까 만족이라는 감정을 최근에 느끼겠죠. 그래서 정답은 are satisfied가 정답이겠죠. 5번 같은 경우는 last year가 나왔잖아요. 작년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was scheduled가 정답입니다. 요거 뭐 괜찮죠 다들? 여기까지는 이제 단순 시제 끝났고 조금 난이도를 올려드릴게요. 진행 시제로 갑시다. 여러분 진행 시제라고 하면 일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일시성, 즉시성, 일시성. 그 순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진행 시제예요. 이게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여기 아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친한 쌤이 여기서 나가셨거든요. 딱 나가실 때 인사를 했어요. 그럼 제 기억 속에 그 선생님은 복도에서 그쪽으로 집 쪽으로 가고 있었죠. 맞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몰라요 지금. 그 선생님께서 계속 밖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집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결과 따위는 모르고 그 순간만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진행 시제라고 보면 돼요. 이 진행 시제는 일반 동사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요 말인즉슨 현재 분사를 쓴다라는 거죠. 현재 분사는 우리가 배웠죠. 스스로 동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진행 시제니까요. 그런데 비동사에 주목을 하세요. 잘 봐요. 현재 분사는 진행 시제를 쓸 때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가 계속 바뀌겠어요? 비동사만 겁내이 바뀌는 거예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보면 비동사만 고생해요. 여기서 보면 이게 현재 시제일 때는 am, is, are 단수 복수 따지고 과거일 때는 was, were 단수 복수 따지고 미래일 때는 will, be 비조동사랑 오고 그래서 이 진행 시제를 쓸 때는 앞에 비동사만 주의를 해주면 돼요. 중요한 점은 여기 이제 시간 표현들을 잘 봐요. now나 right now는 지금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랑 쓴다는 걸 다들 잘 아는데 at the moment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뮤지컬 노래 중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있죠. At the moment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 진행 시제는 last night, ago, last week처럼 단순 과거와 똑같은 근거로 풀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과거 배울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단순 과거를 쓰라면서요. 네.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과거 진행을 써도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 과거랑 과거 진행이랑 비교를 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원어민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한쪽에 수동태를 때려 박는 거죠. 이걸 수동태로 만들어서 내거나 저걸 수동태로 만들거나. 왜? 시제가 동일하다고 치면 수동태 능동태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 가면 그냥 단순한 과거 시제랑 과거 진행 시제랑 둘이 싸움을 안 붙일 건데, 만약에 싸움을 붙이면 한쪽이 무조건 수동태일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수동태가 보통 진행 시제에 달라붙는 거를 많이 봤어요. 진행 시제의 수동태는 비빙 PP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보통 파트 1에 나오거든요. LC 파트 1에 사진 묘사 같은 거 할 때 비빙 PP 하면서 마이크가 지금 이용되어지고 있다. This mic is being used by the teacher. 이렇게 쓰면요, 이 마이크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 비빙 PP라는 이런 느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진행 수동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랑 같이 나오는데, 단순 미래와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을 수동태로 써줘야 돼요. 둘 중에 한쪽을 뭐로 쓴다고요? 수동태로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같은 보기에 나오면 둘 다 똑같은 시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이 수동태일 거예요. 오른쪽에 진행형을 배울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뭐냐? 이 동사들은 싹 다 진행형 동사로서 쓰임새가 불가능해요. 이 동사들은 진행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못 씁니다. 대표적인 것들 believe, understand, remember, consist, exist, love, wish. 이런 친구들은 안 됩니다. 진행 시제가. 괜찮나요? 선생님, 저는 이거 누가 쓰는 거 봤는데요. 미국 드라마에선 써요. I'm understandin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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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oving it. 쓰거든요. 맥도날드에서 쓰잖아. 근데 토익에서는 안 돼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진행 시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보통 내일은 수업 없죠. 다음 수업에 와서 보통 학생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이거 진행 시제로 쓰는 거 봤는데 토익에 있는데요. understanding 저 봤는데요. 그럼 100이면 100 그건 동명사예요. 제가 진행 시제가 안 된다라고 했지 얘들이 동명사나 현재 분사가 안 된다라고는 안 했어요. 오히려 킹밖에 현재 분사랑 동명사로 겁나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비동사랑 같이 못 다닌다 뿐이지 그냥 혼자서 ing를 붙여서 동명사나 현재 분사로 엄청 많이 써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 자, 이 정도 필기 끝났으면 밑에 있는 문제 가볍게 웃으면서 풀어보세요. 수태시 신경 쓰고 화이팅! 금방 풀죠. 다 푼 거 같은데? 1번 정답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예요. 왜요? 왜요? at the moment도 있고 단수니까. 괜찮아요? 2번 갈게요. 정답은 앞에 거 뒤에 거. 애초에 뒤에 거는 말이 안 돼요. work는 자동사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정답은 working 이거 아시겠나요? 좋았어요.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됩니다. 3번 a minute ago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a minute ago 몇 분 전에 되었으니까 was being repaired. 4번 같은 경우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수동태가 안 되죠. being stayed라는 게 안 되죠. 자동사는 stay가 자동사인 거 아시죠?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행 시제. 5번 같은 경우도 wait도 자동사잖아. 맞죠? 말이 안 되죠. 뒤에 거 정답. 6번 같은 경우는 뒤에 next Sunday니까 정답은 will be speaking. 꿀 이렇게 풀면 돼요. 할만하죠? 할만하다고 하세요. 할만하죠? 좋아요. 할만해야 해. 왜?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질 거니까. 완료 시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료 시제는 시점 두 개가 만나는 겁니다. 시점 몇 개가 만난다고요? 두 시점에 만나. 시점 두 개가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과거 분사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스스로 동사가 될까요? 못 될까요? 스스로 동사가 못 되죠. 이 친구는 혼자 했으면 형용사니까. 비동사와 함께 pp가 나오면 수동태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 배울 have 동사랑 나오는 pp는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요것을 이해하셨을까? be pp가 되면 수동태가 되고 have pp가 되면 완료 시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잘 봐요. 지금부터 have pp가 왜 시점 두 개를 먹는지 보여줄게요. pp는 과거예요. have랑 has는 현재예요. 그래서 시제 두 개가 나왔죠. 뭐랑 뭐가 나왔어요? 과거랑 현재가. 이게 시점 두 개를 먹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현재 완료들은 언제부터 무언가 해왔다. 지난 세월의 기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해왔다라는 표현으로 써먹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제가 어디 있지? 있다. 아까 그렸던 그림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완료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해서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 있죠? 이게 현재 완료의 부분이거든요. 아시겠나요? 요게 바로 현재 완료의 부분이에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끝난 것. 이게 현재 완료. 됐죠? 현재 완료고 시점 두 개를 먹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과거 완료가 있네요. pp는 과거고요. had도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 플러스 과거이기 때문에 대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 플러스 과거는 뭐라고요? 대과거. 이게 과거 완료예요. before, last night, week, month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과거 완료를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겠죠. 과거 완료는 보통 언제 쓰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보다 앞서서 발생했던 일. 제가 검은색으로 이 색칠한 이 부분에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일보다 더 앞서서 발생한 일이 바로 과거 완료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밑도 끝도 없이 과거 완료를 쓰는 일은 없어요. 왜? 과거가 있어야 과거 완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과거에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그보다 전에 벌어졌던 일을 말할 때 보통 과거 완료를 쓰는 거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몇 월 달인지 얘기해 주세요. 몇 월 달이야? 지난달은? 지지난달은? 좋았어. 3월, 2월, 1월이 있어요. 2월 달에 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을. 몇 월 달에 만났다고요? 2월 달에 만났어요. 그럼 잘 봐요. 2월 달부터 지금 3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고 있어요. 이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이해했죠? 만났어요. 만나서 계속 만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이게 3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때 쓰는 게 현재 완료예요. 오케이? 무슨 완료? 잘 봐요. 그럼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그러면 존 선생님 만나기 전에 토익 공부 어떻게 했어? 나? 1월부터 2월까지는 독학했어. 존쌤 만나기 전까지는. 과거보다 더 과거로 가는 게 바로 이 파트가 바로 과거 완료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시려면 종훈쌤을 2월, 즉 과거에 만났다라는 사실이 있어야지 그 전에 1월의 내용을 포함해서 얘기할 때 이때 과거 완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과거 완료를 쓸 수는 없고 과거 시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이해하십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에요. 마지막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원픽 시제, 미래 완료 시제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PP 같은 경우는 과거예요. PP는 뭐라고요? have 같은 경우는 현재예요. 뭐라고요? will 같은 경우는 미래예요. 뭐라고요? 이게 그 전설의 포켓몬. 요 세 개 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미래 완료예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 살짝만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잘 들으세요. 미래 완료를 언제 쓰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잘 봐요. 과거에 시작을 했어요. 현재에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미래 완료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I will study라고 말하면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I will have studied English라고 말을 하면 공부를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 미래 시제와 미래 완료의 차이점은 그 일을 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그냥 미래 시제를 쓰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안 한 경우가 더 많지. 미래에 시간이 오면 할 거야 라는 표현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완료를 굳이 쓴다. 그럼 그 일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2달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3달 동안 할 것 같아. 이게 바로 미래 완료의 쓰임새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될 것은 미래 완료는 시점 3개를 다 먹는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먹는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결합하면 수동태가 되거든요. have been pp가 뭐냐면 have pp 완료 시제의 수동태, 완료 수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과거가 되면 had been pp가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미래 완료 수동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will have been pp 선 넘는 동사 네 덩어리. 미쳤죠? 선 넘는 동사 네 덩어리. 그래서 토익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면 출제자도 머리 좀 써야 될걸. 이거 정답으로 내려면 꽤 힘들어요. 이거 내기 한꺼번에 동사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쪽을 조심하세요. 조동사랑 결합이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수하게 have pp를 만나면요, 일이 진행돼 왔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should have pp가 되는 순간 그 일을 진행을 했던 걸까요? 안 했던 걸까요? 안 했던 거예요.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must have pp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진행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could have pp가 돼요. 안 했을 걸이라고 말할 때 쓰는 겁니다. should나 could가 have pp 앞에 붙이면 그걸 안 한 거고요. must가 붙으면 100% 한 겁니다. 조심합시다. 되었나요? 여기에서 응용 문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토익에서 정말 이악 물고 어려운 문제를 내면 보통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주어 동사가 사이좋게 놀고 있었는데 목적어 자리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가 주요 명제 동사예요. 무슨 동사라고요? 주요 명제가 뭔데요? 주장, 요청, 요구, 명령, 제안. 이런 동사들이 튀어나오면 여기 뒤에 뭐가 숨어져 있어요? should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뭐냐? 여기 동사 형태가 have pp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명제라는 것을 모르거나 should have pp가 안 했다라는 걸 모르면 여전히 그 사람은 이걸 했다라고 믿으면서 해석을 하겠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한 번씩 시험에 나오면 전 이걸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왜? 이게 나왔던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던 것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바쁘시니까 시험 시간. 저는 이제 문제를 분석하러 가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도 얘들이 저는 문제 풀다 재밌거든요. 와, 이 재밌게 냈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최고 난도 문제라고 보면 돼요. 연습 문제 밑에 거 다 푸세요. 화이팅. 다 풀었어요? 갑시다.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맞죠? 앞에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동태. 자동차 어떻게 수동태가 돼? 2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next month니까 앞에 거죠. 미래니까. 3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애초에 단수 복수가 안 맞잖아요, 무브는. 4번 정답. 잘 봐요. 퍼레이드가 취소가 된 게 먼저일까요? 안 그러면 비가 많이 온 게 먼저일까요? 비가 많이 온 게 먼저죠. 그러면 was cancelled보다 시제가 앞서야 돼요. was cancelled는 과거예요. 과거보다 앞에 벌어진 일이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 이때 쓰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는 has grown이 정답이고 6번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요. 룸메이트를 구한 게 먼저겠어요? 혼자 산 게 먼저겠어요? 혼자 산 게 먼저니까 gat의 과거보다 더 앞서야 되니까 had lived가 정답이겠죠. 재밌죠? 좋아요. 뒤로 넘기고. 시제 문제 푸는 요령 여기 있습니다. 시제 문제는 반드시 흔적을 잡고 풀어야 됩니다. 뭐를 잡고 푼다고요? 흔적을 잡아야 돼. 그 흔적은 보통 시간의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는 보통 5번을 보면 문장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시고 수태시가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거 단수야, 복수야, 능동태야, 수동태야, 시제 뭐야? 그리고 진행 시제가 안 되는 동사 암기해 두세요. cost라든지 consist라든지 exist 같은 것들. 그리고 조동사와 완료 시제가 결합이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 should have pp는 하지 않은 것이고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단계 너무 쉽고 2단계도 좀 쉽나? 재밌겠다. 2단계에서 1번, 2번만 한번 풀어볼래요? 2단계입니다. 1번, 2번이에요. 둘 다 푸는데 1분 줄게요. 화이팅! 네, 1분. 문제 잘 보셨죠? 굉장히 열받는 걸 되게 골랐어요. 그러고 있나요?
좋아요. 다 풀고 마시는 한 잔의 음료수 좋습니다. 과연 다 맞췄을까? 그래요? 갑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시간을 타이트하게 드린 이유 알죠? 어차피 이 정도 시간을 고민했는데 못 풀면 그 문제는 버리고 다음 거 푸는 게 맞아요. 1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뭐예요? 서비스 데스크. 이 서비스 데스크가 일단 주어예요. 근데 얘가 주어라고 무조건 수동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주어라도 능동태가 될 수가 있어요. 서비스 데스크는 포함하고 있다 많은 직원들을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수라는 점을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단수. 그리고 뒤에 태를 보려고 했더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목적어가 없죠. 이거 지금 to가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잖아 이거 지금.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바로 쓰는 게 맞겠죠. 단수에다가 수동태를 지금 쓰고 싶어요. 그럼 정답은 수동태 한 개밖에 없네요. 뭐예요? A거든요. A가 수동태예요. B, PP.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렸었던 게 뭐냐면 보통 B랑 헷갈렸을걸요? 이게 had been relocating은 ing잖아요. ing는 이렇게 완료 진행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수동태가 되려면 been 다음에 pp까지 나왔어야 돼요. 이거 pp예요? 이게 pp야? 이게 블락이야? 이게 pp야? 아니잖아요. 맞죠? 갑자기 생각났어. 나만 아나 봐요. 민망했어요. 몰라요 다들? 그래요? 아는 사람 제발 한 명이라도 없어? 알지? 이게 블락이야 몰라요? 알겠어요. 네. 제가 제일 처음 해커스 들어왔을 때 학생분들이랑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이제는 조금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허재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굉장히 외롭네 교실이. 자, 나 혼자만의 교실. By the time의 동그라미. By the time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뭐뭐까지? 할 때쯤. By the time의 의미는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이 돼요. 이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의 특징이 한 개가 있어요. 뭐냐? 혹시 기억나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위를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by the time이 지금 시간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뭐 할 때쯤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를 보니까 시제가 will이 아니라 현재 시제가 왔죠. 근데 이거 겉에 보기에만 현재 시제고 이 내부로 들어가면 미래 시제인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아직 venue가 뭐냐면 장소인데 이벤트를 위한 장소가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예약 자체가. 그래서 야 나중에 미래에 그 이벤트를 위한 장소가 설정이 될 때쯤에는 아마 이 사람이 참석자 숫자를 정할 것이다가 정답 B인 거예요. 미래니까. 이게 겁내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놨어. 적어보세요. by the time은 토익에서 두 가지로 쓰여요. by the time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현재 시제다. 그리고 제가 aka 미래 시제라고 적어놨잖아 위에. 저렇게 튀어나오면 뒤에 미래 완료 시제가 오는 것이고 밑에 것처럼 by the time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과거 시제가 나오면 뒤에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나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끝났을 때쯤에는 학생분들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이 문법을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저 밑에 과거 완료거든요. 이게 겁내 헷갈릴 겁니다. by the time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면 이거 두 개 콤보로 뛰쳐나오시면 돼요. 여기 끝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네, 사진 찍으시고 by the time 두 개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고생했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무엇을 푸느냐 단어 퀴즈를 빨리 풀어보도록 하세요. 단어 퀴즈 푸는 동안 제가 파트 6 문제 나눠드릴 거니까 일단 단어 퀴즈 푸세요. 데일리 챌린지 10 푸세요. 데일리 챌린지 풀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47페이지. 네, 맞아. 47페이지 풀고 계세요. 별 숫자가 조금 있구만. 일 분 남았습니다. 이제 같이 합시다. 1번. Because the workshop topic이 여러분들 뭐 연수 주제, 연수회의 주제가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제한을 뒀겠죠.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겠죠. 리밋을 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2번. 가장 큰 문제 어떤 것? 파일링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뭐 영수증이나 이런 처리를 하는 이런 그 회사 내 시스템인데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제 그 찾는데 서류들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current filing system, 현재 시스템이 맞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점차적인 무언가네요.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주식이 가치가 있었나 봐요. 아, 회사 가치가 올랐겠죠. 정답은 D입니다. enhancement. 4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페이지들이에요. 트레이닝 매뉴얼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의도적으로 비워졌다라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C예요. 노트 테이킹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워졌다라는 표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널리 퍼진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뭐 때문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가구 디자인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은 C, 칭찬, 호평, acclaim이 나와야 되고요. 6번 같은 경우는 모든 동물들을 다 검수를 할 거래요. 그런데 애완동물들, 반려동물들은 예외다. E, exclusion. 7번 가장 최근에 온 서류는요. 편지였다. 그럼 서류라는 의미가 D가 나와야 되겠죠. correspondence. 8번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 살면서 M&A라고 들어봤어요? M&A가 뭐 하는 거예요? 회사끼리 인수합병, 그 합병, acquisition. 정답은 A, 인수합병. 계속 갑니다. 9번. 보니까 지금 여기 밑줄 쫙 management structure, 경영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영진의 구조를 바꾼다. 정답은 C가 가장 적합하겠죠. reorganizing. 10번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 CEO가 컨퍼런스 콜, 화상회의, 전화회의에서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 정답은 C입니다. addressed,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C고,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 꼼꼼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차피 여러분 책 마지막에 어휘 파트 들어가면 또 있긴 한데 일단 저랑 이거부터 먼저 볼 거고, 주교재 어휘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나눠드린 파트 6를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 드렸죠. 파트 6 두 문제 푸는 거, 두 지문 풀 때 제가 4분 정도 줄게요. 힘을 내세요. 푸세요. 4분이에요. 화이팅. 시간이 없어. (2분) 남았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어야 해요. 서두르세요.
1분 남았어요. 반전. 끝. 자, 거기까지. 자,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어보아요. 방금 풀었던 파트 6. 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느냐? 내가 시간이 조금만 더 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딱 그 정도 레벨로 항상 내요. 내가 이 시간 그냥 조금 다시만 좀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딱 그 정도로 내요 항상. 이게 파트 7은 딱 봤을 때 와 이거 조졌다 못 풀겠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파트 6는 해석을 하면 될만하게 아리꼬리하게 내요. 약간 꼬롬하게. 중요한 점은 시간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총 한 지문당 4개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몇 개가 걸려 있다고요? 한 지문당 4개가 걸려 있고요. 지문은 총 4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몇 문제예요? 16문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16문제를 다 푸는데 8분밖에 없어요. 몇 분이요? 8분입니다. 8분. 그래서 한 지문당 2분씩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 문법 어휘 문제가 3개가 나오고 문장 삽입 문제가 1개가 나와요. 이 문법과 어휘 문제는 파트 5 하듯이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파트 5 때는 문장을 1개만 보고 풀었다면 파트 6 문제를 풀 때는 지문 볼 때 그 비어있는 문장,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같이 보고 풀어야 돼요. 항상. 이게 문맥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장 삽입 제가 말할게요. 본인이 필요한 점수대가 800점대가 아니면 버리세요.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잖아요. 저기서 보통 펜이 멈춰 있어요. 문장 삽입은 맞추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한 문제에 3분을 써서 맞췄다. 그럼 맞춰도 틀린 거예요. 왜? 3분이면 파트 7에 3분 쓰면 여러분들이 지문 엄청 긴 거를 풀 수가 있는데 손해라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900 이상 안정적으로 가려면 문장 삽입을 그때 맞추면 되는데 맞추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답을 정하고 보기들을 봐야 돼요. 봐요. 여러분이랑 저랑 커피 얘기를 막 해요. 갑자기 커피 얘기를 막 해요. 계속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에 대해서 이어져야 돼요? 커피에 대해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에 커피 이야기 나오겠다. 커피 이야기 어디 있지? 보기에서 커피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커피 이야기를 하다가 문장을 끊고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농구도 될 것 같고 갑자기 인강 얘기도 될 것 같잖아. 아니야. 내가 마음속에 전하는 주제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정답은 제가 여기 뒤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잘 들어요. 지금 이거 이메일이에요. 뭐라고요? 이메일이에요. 급하다고 막 이 빈칸부터 보고 풀면 안 돼요. 이메일이란 걸 확인을 하고 이거 주소 2개를 확인하세요. 주소 2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뒤에 부분이. 이 뒤에 부분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사내 메일이에요, 사내 메일. 사내, 회사 다니는 사람끼리 보내는 메일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끼리 메일 보낼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회사 얘기, 일 얘기, 보통 결제, 휴가 이런 얘기거든. 결제, 휴가 이런 거 뻔하거든요. 결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고객과 기업 간의 대화가 훨씬 많겠죠. 고객은 뭔가 원하고 기업은 뭔가 뭐 주고 이런 느낌. 여기까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 빈칸 1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풀면 천재입니다. 뒤에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쭉 이렇게. 뒤에 것까지 쭉 다 보고 나면 아 이게 보니까 예산 관련된 승인이구나. 승인이 어디 있지? A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B는 왜 안 돼요? 추천이니까요. C는 왜 안 돼요? 입학이니까요. 입장 입학이니까요. D는 왜 안 돼요? 허가증이니까요. 예산 허가증은 말 안 돼요, 쌤? 여기서는 말이 안 되죠. 예산 허가증은 여러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건데 예산에 대한 승인이 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문맥상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문제 푸는 거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1번 풀고 나서 2번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토익 강사들도 그렇게 안 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 풀고 오케이 1번 풀었어. 2번 보자. 앞에 어거스트. 이렇게 풀면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면 원작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이렇게 못 풀어요. 저도 계속 읽어야 돼요. 이렇게 브라운이 그러니까 물론 구조 분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휴가 갔네. 휴가가 아니라 출장 갔네. 돌아올 거네. 그 전까지 허가 안 나겠다.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리바이스도 돼야 되나 보네. 수정 사항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보니까 스케줄이 원래 8월 3일이었는데 8월 7일까지 되었는데 뒤에 보니까 8월 13일이랑 17일 다르다. 그러면 그러나가 접속사 B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되고 3번 같은 문제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앞에 문장 딱 보니까 에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 보세요. 고개 드세요. 지금 한 문제 틀리고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위쪽 부분을 지금 저랑 읽어봤을 때 이 위쪽 부분은 그 승인이 안 난 것에 대한 이유가 나왔죠. 맞죠? 승인이 안 났다 이거예요. 결제가 안 났어. 이 아래쪽 부분은 뭐냐면 결제가 안 난 건 결제가 안 난 건데 지금부터 너는 오류가 있어. 오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럼 이 빈칸에도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오류. 그럼 정답은 C, mistake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뒤에 정답지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발 이걸 기억해 주세요. 토익 강사인 저도 시험장 가서 파트 6를 풀고 나면 이렇게 낙서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대략적으로라도 보는 이 낙서와 밑줄이 돼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 낙서가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고 따닥따닥 풀었다. 그럼 정말 천재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바로 시험장 등록하면 토익 강사들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도 제발 이렇게 접근해주는 습관 순서대로 쭉쭉쭉쭉 그리고 정답의 근거도 순서대로 있으니까 쭉쭉쭉쭉 보는 연습하면 돼요. 오늘 처음으로 해봤고 놀랍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시면 제가 점점 난이도를 올려드릴게요. 재밌겠죠? 결론은 파트 5를 열심히 해둬야 6가 빨리 잡히고 6를 빨리 잡아야 7을 잡을 수 있다. 끝! 고생했고 내일 수업 없으니까 주말 동안에 푹 쉬고 화요일 날 뵐게요.